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 경실련이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곽 의원이 SNS를 통해 자신이 서울 시민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주소지 이전과 투표 등은 개인 권리지만 언론에 보도된 대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등의 발언은 시민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곽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호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당원은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구미 빌라에 3살 여아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 씨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구미 빌라에 3살 여아를 홀로 두고 나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김 씨가 지난해 3월 초부터 5개월 동안 생후 24개월인 피해자를 원룸에 홀로 있게 해 방임 행위를 했다고 공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음식을 주지 않으면 숨질 것을 알면서도 출산 임박 등의 이유로 집을 나온 뒤 다시 찾아가거나 친인척에게 부탁하는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8월 중순쯤 숨지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1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했습니다. 김 씨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정상 참작을 위해 가족의 탄원서를 내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 중에 있는. 김 씨는 어머니 성모 씨의 출산을 전혀 몰랐고 숨진 아이가 석 씨가 낳은 아이라는 것을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자신도 믿기는 힘들지만 그게 과학이니까 그 부분은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재판은 별다른 공방 없이 10분 만에 끝났고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김 씨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밖에서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나와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친부가 누가 됐든 간에 애를 버리고 가서 어쨌든 죽였다는 건 사실은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처벌을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머니 석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최근 매일신문이 만평을 내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매일신문이 워크아웃 당시 대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에 대해 시장금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금리를 적용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워크아웃 기업보다도 훨씬 낮은 금리여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경영난으로 2002년 워크아웃, 즉 기업 개선 작업에 들어갔던 매일신문은 2019년 6월 17년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했습니다. 국내 최장수 워크아웃 졸업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은행인 대구은행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구은행은 2002년 매일신문에 대한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기존 대출금 181억 6천만 원에 대한 금리를 연 2%로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당시 예금은행의 신규 대출 금리는 6.7%로 연 2% 금리는 3분의 1 수준인 셈입니다. 원금 상환도 5년 거치 8년 분할 상환으로 만기가 2014년 6월까지로 길었습니다. 대구은행은 매일신문이 원금 상환을 시작한 2007년 6월, 만기를 1년 뒤인 2015년으로 늦춰주는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나흘 뒤 계약을 갱신해 원금 상환을 2019년 6월까지 또 연장해 줍니다. 나흘 만에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이 4년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매일신문은 17년 동안 이런 초저금리 혜택을 보며 이자 90억 원 이상을 절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은행은 그 금액만큼 손해를 본 셈입니다. 대구은행은 제2채권기관인 산은캐피탈도 2% 금리를 적용했고 신용평가기관의 검토를 받았다고 해명하면서도 자료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약정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통상 고기업을 맺은 약정서를 보여드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워크아웃 조건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협약에 따라 결정하지만 매일신문의 조건은 다른 사례보다 파격적이었습니다. 매일신문보다 4년 앞선 1998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구백화점에는 10.75%에서 12%의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시장금리인 15.1%보다 낮지만 매일신문이 적용받은 금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대구백화점과 매일신문의 워크아웃 당시 적용한 금리 차이에 대해 대구은행에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물론 시간이 조금 지금 좀 오래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경제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매일신문 측은 적정한 금리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주 영업 무대로 하는 대구은행이 우리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의 매일신문에 대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시즌 개막과 함께 4연패의 부진의 늪에 빠졌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서야 겨우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다른 해보다 기대를 모았던 터라 팬들의 실망도 그만큼 컸는데요. 오늘은 2021 시즌 홈 개막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라파 연결합니다. 사원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2021년 삼성의 홈 개막전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제서야 힘겹게 시즌 첫 승을 신고한 삼성이 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 홈 개막전은 이른바 직관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다만 홈 개막전에 앞서 해마다 열리던 각종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에 맞춰 최소화됐습니다. 관심을 모은 개막전 시구와 시타는 WKBL에서 우승을 차지한 삼성생명 농구단의 주장 배혜윤 선수와 윤예빈 선수가 맡았습니다. 홈 개막전 선발로 나선 외국인 에이스 뷰캐넌 선수는 1회 초 투아웃 이후 만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삼진으로 실점 없이 경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맞선 삼성 역시 1회와 2회 연속해서 선두타자가 출루로 기회를 잡았지만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3회 출루에 성공한 선두타자 이학조가 구자욱의 적시타 때 홈을 밟으며 삼성이 결국 선취점을 올립니다. 선발 뷰캐넌은 3회부터 안정감을 찾으며 호투를 이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삼성도 5회 한 점을 더해 2대0으로 앞선 가운데 현재 6회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시즌 개막과 함께 내리 4번을 지며 아쉬움을 남긴 삼성이 KT를 잡고 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21명이 더 나왔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산에서 교회 관련 12명, 어린이집 관련 7명, 기존 확진자를 접촉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어제 1명이 확진됐다가 오늘 추가로 12명이 더 확진됐고 어린이집에서는 어제 교사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가 오늘 교사 3명과 원생 2명, 원생 가족 2명이 확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교회와 어린이집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18명, 경북 7명입니다. 경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경산시가 방역 지침을 강화합니다. 경산 지역의 읍면동 학습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수영관과 체육장, 삼성현 역사문화관,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의 공공시설은 내일부터 3주간 운영을 중단합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주간 보호센터 등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면회도 제한됩니다. 대구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하루 700명 안팎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면서 업종별 방역 미흡 시설에는 과태료와 집합 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중 이용 시설에는 일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강원 원정에 나섭니다. 구단 안팎으로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경기에서 세징야까지 부상으로 빠진 대구FC는 내일 오후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2021 K리그 9라운드를 치릅니다. 상대 강원이 리그 7위로 올라선 반면 리그 11위까지 떨어진 대구는 최근 두 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은 수비 라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대구는 최근 10경기에서 강원을 상대로 8승 2무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덕대학교의 한 교수가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 행위이자 시민 폭동이라고 비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덕대 박모 교수는 최근 자신의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서 5.18은 북한군이 저질렀다는 주장이 있다며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 증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폭도들이 차량과 무기 등을 탈취해버린 폭동이라며 5.18 왜곡처벌법은 진실의 입을 틀어막는 가짜뉴스 특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덕대는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교수의 강의를 중지했으며 진상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2조 2천억 원대 신규 국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현풍 분기점에서 남천 간 고속도로 1조 1천억 원,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1,708억 원, 중앙고속도로 확장 5,500억 원 등 2조 2천억 원대 신규 국비 사업 17가지를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도 국비로 1,776억 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